자, 이번에는 구매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매 시 고려 사항. 개발자 관점에서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일반적인 키보드 목적으로 쓰시기보단 개발할 때 쓰실 거니까. 자, 첫 번째는 당연히 가격이 좀 중요하죠. 멤브레인이 가장 저렴하고요. 이 펜터그래프 방식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유사해요. 저렴한 것들은 뭐 1, 2만 원대도 있고 얘도 한 5만 원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식 키보드, 아까 제가 뭐 청축, 갈축 말씀드렸던 것들, 요거 같은 경우에가 한 10에서 한 30만 원 사이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정정식 무접점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한 40만 원 사이, 리얼포스 같은 버전들은 조금 더 3, 40만 원 넘어가고, 국내에서 나온 버전은 20만 원대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게 절대 뭐 싼 가격은 아니지만은 진짜 유일하게 쓰는 장비다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 한 번 사면 한 5년에서 10년 오래 쓰거든요. 고장도 또 잘 안 나요. 이런 거 사시면은. 방식에 따라서 키가 뭐 하나가 안 눌린다든지 먼지가 많이 들어가면 이런 게 날 수도 있긴 하지만은 또 다 수리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평드리면 그냥 좋은 거 사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레이아웃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풀배열이다, 텐키레스다 이런 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건데, 텐키가 뭐냐면은 숫자 키거든요. 숫자 키 부분이 없어서 텐키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숫자 키 잘 안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간 활용도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들고 다니기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풀배열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런 숫자 키들이 다 이제 있는 버전인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풀배열을 선호하는데 숫자 키를 좀 종종 쓰는 편이라 또 많은 분들이 또 텐키레스를 많이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햇패킹, 요거는 워낙 독자적인 배열이라 그냥 풀배열, 그 다음에 텐키레스, 이런 햇패킹 버전, 레이아웃,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셔야 된다. 숫자 키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풀배열을 사셔야 되는 거고요. 햇패킹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용은 아니에요. 특히 윈도우 사용자면은 심각한 내상을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키감이나 그 다음에 특정 리눅스나 이런 이제 환경이나 혹은 자기가 이제 개발할 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쓰시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키보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이아웃 중에 고려해야 될 게 스텝스 컬처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키캡이랑 이제 손가락 거리가 좀 균일하도록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만든 건데, 아까 멤브레인 키보드 죠. 얘를 보면 일자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키를 치려다 보면은 얘가 여기 가운데는 치기가 펴는데 여기는 많이 가야 되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많이 가야 되고 밑으로도 좀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타가 좀 많이 날 수 있어요. 속도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요 스텝스 컬처라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은 이게 살짝 위에서부터 이제 곡선 형태로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차이가 좀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얘는 이렇게 깎여 있고 이렇게 살짝 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 된 거라 이제 치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스텝스 컬처 보통 2라는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기판 자체가 이게 휜 거고요. 기판을 휘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고, 2는 이렇게 키캡을 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적용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스텝스 컬처 2라는 방식이 적용된 거를 이제 고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한번 쳐보시면은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이제 오타율도 적고 훨씬 좋은 이런 방식이라고 저는 좀 많이 좀 느끼고 있고,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서도 고급 부품이 들어간 방식은 균일하게 이런 스텝스 컬처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키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조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키감. 키보드 이제 칠 때 어떤 느낌이 어떤지 동작 방식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러버돔이라는 이제 고무가 들어간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멤브레인이나 뭐 펜터그래프나 정전식 무접점 다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러버돔이 들어간 방식은 다 느낌이 약간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고무가 눌리는 이런 느낌이 다 유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기계식은 또 기계식 스위치가 눌리는 걔만의 느낌이 또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발자로서 이제 키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펜터그래프 방식은 호불호가 명확해요. 이게 키스트로크하고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스텝스 컬처가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없는 이제 구조 방식이다 보니까 빠른 타이핑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타율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좀 단점에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안에 이제 제가 멤브레인 구조의 X자 형태의 이런 구조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대가. 그러다 보니까 구분 자체는 있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좋은 펜터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구분감이 또 명확하게 잘
느껴지고 해서 개발용으로도 쓰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구분감은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키를 눌렀을 때 오는 이제 이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분감이 이제 강하게 있는 버전은 갈축이나 무접점 방식. 가격이 이제 약간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스텔스 컬처 2가 적용된 멤브레인 이런 방식도 구분감이 꽤 괜찮게 있는 방식이 있고요.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구분감이 없는 방식이죠. 제가 쑥쑥 눌리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훅축 같은 경우가 이제 추천을 하나 드릴 수 있는데, 요건 단신 좀 키압이 조금 이제 좀 무거운 요런 이제 위험사항이 하나 있다. 그리고 나서 적축, 뭐 저소음 적축 이런 것들이 다 구분감이 없는 리니어 방식이고요. 구분감이 없다 보니까 적응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오타가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한 줄 평을 좀 드리면은, 이제 키감에 대한 부분은 입문하실 때는 구분감 있는 키보드로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키 스트로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눌렀을 때 이게 눌리는 요 깊이. 키 스트로크가 굉장히 이제 깊은 것들은 꾹꾹 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깊을 거고, 이런 멤브레인 같은 방식 같은 경우에는 키 스트로크가 굉장히 낮겠죠. 이게 살짝만 눌러도 바로 들어가니까. 이런 차이가 이제 키감의 차이를 만들어준다. 키 피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캡과 키캡 사이의 거리,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키와 요 키 사이 거리, 요게 이제 너무 떨어져 있고 혹은 너무 붙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키 치는 느낌이 좀 달라지겠죠. 이제 일반적인 사이즈의 키보드는 요 키 피치가 거의 다 균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르거나 불편하진 않으실 건데, 좀 슬림한 키보드를 찾으시다 보면은 요 키 피치가 극단적으로 조금 좁다든지 이래서 좀 치기가 불편한 이런 키보드들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키피치나 키스트로크 같은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를 그냥 사시면 돼요. 너무 슬림하거나 이렇게 너무 이제 붙어 있거나 너무 낮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뭐 풀배열이나 혹은 텐키레스에 스텔스 컬처가 적용된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구매할 때 고려를 하면 좋다. 자, 한 줄 평 드리면은 요 레이아웃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한 거 사지 마세요. 휴대성 부분을 조금 뭐 고민해 볼 수는 있는데, 이런 이제 해피해킹이나 펜타그래프 같은 방식은 가벼워서 휴대하기가 좀 용이한 이런 장점이 있어요. 기계식 키보드나 이제 무접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안에 스위치, 어떤 기계식 장치나 여러 가지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볍지가 않아요. 이게 막상 들어보면은 들 수 있지만 굉장히 좀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줄 평 해드리면, 휴대성에 대한 부분은 그냥 휴대하지 마세요. 예, 이제 키보드는 휴대할 생각 하지 마시고, 키압 같은 경우에는 한 45g에서 55g 사이로 이제 고르시면 좋은데, 이런 게 이제 기계식은 이제 축마다 키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원하는 방식의 기계식 스위치 타입을 고르시면은 그렇게 이제 정해져서 이제 온다. 사무실에서 이제 쓰시다 보면 중요한 게 이제 소음이죠. 그 동작 방식에 따른 소음 플러스 바닥 치는 소리, 이 두 가지가 보통 크게 나는 거거든요. 타이핑을 하는 습관과 동작 방식 본연의 소리가 만나면 그게 이제 이 타건할 때 이제 소음이 되는 건데, 이게 특히나 이제 힘이 좀 심하게 치시는 분들, 저도 좀 세게 치는 편인데요, 타이핑은 그럼 굉장히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좀 저소음 버전이 좀 조용하다고 해도, 많이 조용하긴 하지만 바닥 치는 소리가 나죠. 뭐 청축 같은 걸로 치면은 막 공격하는 것 같죠? 따다다다. 갈축으로 쳐도 이런 소리는 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좀 이제 이런 자기 타이핑 습관에 따라서 좀 골라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사무실에서 이런 데 쓰실 때는 이제 소음이 굉장히 또 좀 고려해야 될 부분 중 하나다. 그래서 소음이 없는 저소음 버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다. 이제 그 뭐 저소음 적축이나 정정식 무접점 방식 중에 저소음 모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좀 키캡이 있어요. 키캡에 따라서 좀 약간 맨질맨질한 이런 재질이 있고, 이제 너무 이제 매끈하지 않는 이런 이제 재질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키캡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촉감이 조금씩 다르죠. 무접점 방식이나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고가로 올라갈수록 좀 좋은 부품이나 혹은 사용자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는 이런 재질의 키캡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제 이런 재질에 따라서 좀 각인이 또 잘 지워지기도 하고 또 잘 안 지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각인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 편의사항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예를 들면 키마다 이제 연결하면 뭐 이제 LED 불이 들어온다라든지, 혹은 뭐 이제 무선으로 돼서 블루투스로 동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선이 좀 분리가 되는 이런 이제 모델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USB 선이 분리가 되는 방식이고요. 뒤에서 뽑히는 어떤 뭐 컨트롤이나 뭐 중간에 뭐 한자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변경할 수도 있는 이런 딥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이런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편의사항 부분들은 그렇게 조금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 키보드. 그래서 추천하는 키보드가 뭔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일단